분들 계시죠. 네네네.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좀 그러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 맡고 있고요. 배수남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자제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시는 분? 네, 이제 되는 거죠. 네네. 고등학교 2학년 되시는 분. 그리고 혹시 자제분들 중에 이미 입시를 겪으신 분? 네네. 그러면 나머지 분은 처음이시군요. 저도 사실은 올해 제 아들이 고3이에요. 올해 이제 이미 저는 고3이고 저는 이제 결과를 한 개는 합격을 했고요. 수시로. 나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게 좀 초조하죠. 이게 이제 저는 원래 살던 곳이 공덕동 혹시 아세요? 서울에? 이화여대 쪽에. 네, 그쪽에서 제가 처가가 그쪽이어서 계속 살았었는데 그쪽이 진짜 황폐해요. 뭐 학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양에서 학원을 제가 2007년에 처음 개원해서 이제 이쪽으로 제 아들을 귀인중으로 입학시켰고 나름 잘 갔어요. 고등학교를 조금 기숙학교 이런 쪽으로 갔고 지금도 한 개 학교는 합격한 상태죠. 그래서 관심이 조금 많아요. 저는 재수종합반 원장도 하고 있지만 왜 고등학생들이 꼭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보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희망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 다시 들어와서 뭐 윈터 프로그램 제가 한번 쫙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 영어 선생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영어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올해 수능도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 들어오셔서 올해 국어는 역대급이었죠. 1등급이 84등급이었기 때문에 점이었기 때문에 역대급이었고 그리고 수학 선생님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커리큘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들어와서 올해 윈터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찬용 선생님이십니다. 이찬용 쌤, 네, 박수로 좀 맞아 주십시오. 네. 네, 저 마이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나투스 영어과를 맡고 있는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순서는요. 원래는 국어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프린트물이나 파워포인트가 국어부터 되어 있는데 우선 영어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15페이지 절대평가 과연 만만한가? 이제 거기서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그 올해 잠깐만 그 수능 영어를 총평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학원은 좀 수능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수능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는 학원이라서 이제 정시와 논술과 뭐 수시에서 정시를 간다는 거는 이제 논술도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수능을 중심으로 정시를 중심으로 많이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학원이고 물론 이제 고1, 2는 내신을 봐주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3 넘어가면서 학원가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내신 중심의 학원들이어서 이제 저희 학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제 올해 총평을 해드리면 우선 이제 불수능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어려웠어요. 물론 작년에가 12%였는데 1등급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근데 올해는 7%에서 8% 사이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7, 8%는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도매금으로 이제 다른 과목들이 어렵다 보니까 합쳐서 불수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 영역만 따로 놓고 보면 되게 잘 낸 시험입니다. 왜냐면은 절대평가의 취지도 살리고 상위권 변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서너 문제가 많이 어려웠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나오면서 이제 그걸로 변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대학에서도 영어라는 과목을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7, 8, 제가 역대 평가원 수능 이렇게 쭉 1등급 추이를 쭉 적어 놨거든요. 표 안에다가. 그 프린트물에 있어요. 그 브로셔가 아니라 프린트물에 있는데 16페이지죠. 보면은 2019년부터만 적어놨는데 그 2019년에 1등급이 5.3%였다가 너무 이게 절대평가의 취지하고는 너무 벗어난 거라 5.3%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다음 연도에 조정이 돼서 7.4%가 되는데 이때 참 잘 낸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이 12.7인데 너무 쉬워서 영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평가원 측에서도 요번에 시험 끝나고 이제 평가 출제위원장께서 영어가 작년에 쉬워서 변별력이 너무 없어서 올해는 좀 어렵게 내려고 했고 예상대로 나온 거라고 했어요. 7, 8%대는. 그래서 2020년 수능과 거의 흡사했고 이 정도면은 변별력도 갖추고 절대평가의 취지도 잘 살린 그런 시험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여기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영어의 반영 비율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가는 학생들의 평균치를 따져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서성한 연고대 같은 이제 최상위급 대학들은 보통 영어 절대평가로 1.0에서 1.5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로 가고 물론 이제 2가 됐다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는 얘기죠. 그 밑에는 쭉 이제 학교별로 나왔으니까 뭐 이걸 제가 세세하게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참고하시라고 넣어두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요.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영어의 시장을 무조건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과목이 중요한데 절대평가인 영어를 많이 쓰기도 그렇지만 또 안 하기도 겁나고 그래서 이제 영어의 절대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잠깐 좀 이렇게 짚어드렸는데요. 우선은 수시에서 매년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수시에서 보통 학생들이 그 교과 전형이나 이제 학종은 주로 최저 등급이 별로 없지만 교과나 논술은 이제 최저 등급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어가 올해처럼 상대평가 과목들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믿었던 과목들이 이제 그런 과목에 배신을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항상 최후의 보루로 영어가 딱 버텨주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와는 다르게 특정 점수만 받으면은 그 등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최저에서 매우 전략적인 과목으로 됐고 이거는 절대평가가 처음 시행이 됐을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예요.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전략 과목처럼 되겠구나. 일단 수시에서는요. 그래서 올해도 영어 때문에 딱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그런 학생들이 나오는데 영어 때문에 논술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학생들이 매년 제법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자기가 주력으로 삼았던 과목들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에서 만약 1등급을 딱 받쳐주면 다른 과목을 하나를 망쳤어도 딱 받쳐줘서 최저를 맞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인 과목이 됐습니다. 수시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1등급, 최하 2등급 혹은 1등급을 확보해두면 다른 과목을 망쳐도 최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수시에서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요. 밑에 넣어놨지만은 정시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갈려요. 대학에서 영어의 반영 비율을 높게 잡는 대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을 적게 잡는 대학이 있는데 이제 높게 잡는 대학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영어 등급에 따라 같은 대학 내에서 쓸 수 있는 학과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같은 과라면은 쓸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한 레벨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똑같은 등급을, 그러니까 똑같은 나름 모든 점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영어 등급이 1등급이 내려가면 대학이 한 레벨 낮아지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기왕이면 한 등급이라도 높여 받아 놓는 게 좋고 만약에 영어를 망쳤을 때는 영어 반영 비율을 극히 적게 잡는 대학들 위주로만 지원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고려대나 시립대 이런 데가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되게 적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대학은 정시 회전이 잘 안 됩니다.
추가 모집이 잘 안 돼. 추가 합격이 잘 안 되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의 고득점자들이 영어만 망친 학생들이 대거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회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입시에 여러 가지 예. 저기 영어가요 등급에 들어가요. 저기 최저 등급에 들어가요. 네? 영어가요. 네, 예. 저기 영어를 그냥 1등급 맞으면요. 네. 플러스 1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스카이 같은 경우 대부분 좋은 데는 대부분 영어는 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시도 그렇고 예. 수시는 이제 등급으로 등급 합 몇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바뀌어서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는 원래 항상 들어갔어요. 일부 대학의 대부분은 영어라는 과목은 항상 수시 등급 최저의 컷의 한 과목의 한 축을 맡고 있어요. 일부 이제 좀 소소하게 다른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수시는 플러스 1점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런 느낌이고, 정시에서는 이제 등급을 차감하는 방식의 학교가 있고 플러스라는 뭐 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반영,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 차를 3점으로 하냐 5점으로 하냐 이렇게, 이게 또 학교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등급의 구간 차를 몇 점씩 잡느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구간 차의 점수 차이고, 또 하나는 영어라는 과목 자체를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반영하느냐. 예를 들어서 15%를 반영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영어 등급 차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1등급하고 2등급 차이도 뭐 1점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15%를 반영한다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되게 1점이었는데 올해는 3점으로 바뀌었어요. 그 1등급과 2등급 차가 3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좀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연세대, 뭐 서강대 이런 대학들은 1등급, 2등급 차이가 몇 점씩 벌어나서 수학으로 따지면은 한두 문제 정도의 차이를 내게 돼요. 등급의 차에 따라. 그러면은 수학 한 문제를 더 맞히고 못 맞히고의 차이가 되니까 그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게 많이 바뀌죠. 대학이나 과가 달라질 수 있죠. 3, 4점 차가 큰 점수 차이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최저가, 그러니까 점수는 차감 방식인지 합산 방식인지 이런 거는 이제 학교마다 달라서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원래 좀 짧게 끝내야 되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자, 우선 저희 영어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제 쭉 이제 나와 있는데 6, 6주 정도 되는데 1주는 그냥 여유로 남겨놓고, 이제 단어는 어떻게 외우냐면 하루에 50개씩 외우는데요. 그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항상 외우고 까먹고를 끝까지 반복을 계속해요. 그래서 1년 지나도 단어장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단어를 외우는 시험 범위가 있으면 전주 월요일 거를 같이 이렇게 겹치기로 봐요. 시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시험지가 앞뒷면으로 했고, 이번 주 거, 지난주 이번 요일 거 이렇게 해서 계속 겹치기로 해서, 그래서 저희 여기다가 250 플러스 리뷰라고 한 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어 시험을 보니까 250개고, 지난주 거를 또 다시 보니까 매번 이제 500개를 외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끝내더라도 두 번을 끝낸 효과를 거두고 기억에도 훨씬 더 잘 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독해하고 구문은 이제 가장 굵직한 것들 중심으로 넣었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뭐 학생들 영어 실력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 6주밖에 안 되더라도 영어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간단하게 약간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제 설명 이거 뭐 따로 안 드릴게요. 그 어휘 읽어보시면 아니까 단어장에 이제 어근이나 어감을 중심으로 좀 스스로 확장할 수 있게끔 단어를 외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머나 신탁스 같은 이제 구문이나 문법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수업을 맡게 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문법들이 많아요. 한국식 영어 교육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정말 뭐랄까요, 저희가 영어에는 진짜 자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거든요. 저도 주로 뭐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오래 항상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로, 원장님도 그렇고 원장님하고 제가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영어를 좀 보여주려고 학생들한테 좀 단단히 저희도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그리고 마지막에 리뷰 노트라고, 맨 마지막에 이제 리뷰 노트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러니까 깜지 아시잖아요. 이제 단어 외울 때도 깜지를 한번 쓰면 잘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 깜지를 좀 깔끔하게 쓰는 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적으면서 외우면 그게 나중에는 또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실제로 적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사하고 너무 잘 적어서 엑설런트 쳐준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항상 공부는 다 해요.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항상.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복습을 안 해서요. 다지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강제로 다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단어도 일주일 단위로 복습을 하고 이제 리뷰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꼬박꼬박 적어서 세세하게 검사하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 리뷰노트 한번 검사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진짜 글씨 못 쓰고 필기 못 하는 애인데 아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 네, 어쨌든 자, 영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짧은 시간이지만 영어를 일단 정보량도 많이 갈 거고요. 공부하는 자세 무엇보다도 그리고 영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인지의 그런 로드맵을 알려줄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잘 활용하시면 자녀들의 영어 성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